제가 이제 스포츠 에이전트 생활을 한 지가 만 11년이 지났어요. 혹시 만 11년 전에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야구라는 종목에는 에이전트라고 하고 소개를 하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브로커구나. 아니긴 한데 뭔가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직도 신인 선수들이나 아니면 선수들 부모님들, 관계자들을 보면은 아직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포츠 에이전트는 뭐를 사람이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스포츠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려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 공인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절차를 거치고 시험도 봐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길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국내 처음으로 공인 대리인 시스템이 들어온 거는 2018년도부터는 그래서 거꾸로 MLB 공인 에이전트가 먼저 됐어요. 공인 대리인이 있는데 제가 딱 따는 그 첫 해에 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1회로 시험을 보게 된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참 운이 좋았지만 시험을 보러 뉴욕까지 가야 돼요. 또 1회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족보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이제 이만한 걸 공부를 엄청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다 영어로 봐야 되고 시험 보는데 2,000불이나 들어요. 한 60만 원 정도 드는 거거든요, 한화로. 최근에는 e스포츠 같은 경우도 이제 대리인이 좀 생기기 시작해서 LCK, 리그 오브 레전드 코리아에서 지금 에이전트 시스템이 생겨서 그것도 저 첫 회로 이제 조금 있다가 시험 봐요. 8월 달에. 저 작년에 이제 먼저 시험이 아직은 생기지 않고 공인 대리인만 들어와서 이제 활동은 시작을 했고요. KBO, MLB 그리고 LCK 공인 에이전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활동을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제일 처음 제 이제 마음속 안에 있는 첫 저의 클라이언트는 김현수 선수예요. 그때는 이제 한국에는 에이전트가 많이 없었을 때라 이 선수가 뭐가 필요할까? 과연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을까라 거의 1년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PTT를 얘기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고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김현 선수와 이런 미래를 그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참 설명을 했더니 네, 사인하시죠. 나를 알아봐주는 첫 번째 에이전트와 무조건 계약을 하려고 했었다. 아마 그렇게 정식으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다가온 에이전트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고생은 했지만 남들보다 좀 일찍 갔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바깥에 내가 에이전트로서 이런 일을 했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김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했던 2015년 12월에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계약을 하고 선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마이너리그 거부 조항을 넣어서 조금 화제가 되면서 제가 이름을 조금 이제 알리게 됐던 계기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선수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아는 스카포라스라든지 많은 외국인 에이전시랑 하는데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 파트너와 해외 에이전트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게 바로 12월 23일 날 계약이 딱 오전에 저희가 도장을 찍는데 미국은 23일 오후부터가 모든 메이저리그 그 구단 휴가를 가요. 그러니까 그날 안 끝났으면 저는 한국에 가서 1월 달에 다시 출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제 나도 집에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자, 좀 가자 이제는 좀 막 이러고 있는데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했고 더 용감했고 약간의 무모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짱도 있었고 김현 선수는 그 당시에 이미 두산 베어스를 우승을 함께 했었고 또 프리미어에 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MVP도 받고 사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오퍼도 있었고 안 주면 너무 이제 배짱이 그리고 김현 선수가 성격이 비슷해요. 누나 편한 대로 해요. 딱 그렇게 맡겨주니까 더 책임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내 선수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또 선수가 나에게 준 믿음과 자신감이 좀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인생 살 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이 불안감이라는 게 엄습을 하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배짱을 해서 이게 안 나오면 이 선수의 인생을 바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 때문에 바뀌면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도 그게 항상 제일 불안해요. 운동선수는 초등학교 보통 2학년, 3학년 이때 제일 많이 시작을 하면 프로에 입단을 했을 때가 약 한
10년 가까이 정도 지났을 때면 나름의 사회생활을 10년 이상 지속을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정말 승승장구해서 뭐 메달도 따고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한 번도 사실 엔트리를 거의 빠진 적 없이 꾸준히 8년, 9년을 해야지 FA가 돼요. 그럼 28, 29이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20년 가까이 이미 야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에 모든 걸 평가받는 순간이 찾아오는 게 보통 프리 에이전트라는 자유계약 선수 계약이에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던 선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약간 그 인생을 책임진 느낌이잖아요. 그 인생 하나인가요? 사실 선수의 부모님, 같이 함께 고생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족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정말 에이전트라면 굉장히 깊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거든요. 도대체 야구로는 뭘 하고 살까? 아니면 다른 먹거리는 또 어떤 게 있을까? 사실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여러분 스포츠 에이전트 하면 딱 생각나는 단어 뭐 있으세요? 우리나라에선 사실 좀 스포츠 에이전트 이러면 항상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저희 엄마도 스토브리그 보다가 너 저기서 누구냐고 그래서 고세혁인데 고세혁이긴 한데 난 저런 에이전트는 아닌데 저희의 위상이 그렇게까지 아직 높진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짧게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스포츠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거의 모두 다 나와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꿈을 좀 실어줬던 영화가 있었죠. 제리 맥과예요. My name is Jerry Maguire. I'm a sports agent. 저 영화 처음 봤을 때 전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72명의 선수를 어떻게 대리하고 100몇십 통, 200몇십 통의 전화통화를 어떻게 저도 하루에 많이 받을 때는 100통에서 거의 200통까지 받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운동선수들은 카톡보다 전화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e스포츠 선수들은 카톡이나 다른 메신저를 좋아하고요. 전화 통화도 많이 하지만 중간에 보면 마케팅도 하잖아요. 내가 광고를 해서 슈퍼볼에 나오게 해줄게. 그런 광고도 해야 되고 선수들 뒤에서 선수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이 스포츠 에이전트다라고 해서 스포츠 에이전트는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계약, 스케줄 관리, 기타 부수적인 일을 전문가가 맡아 대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선수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비즈니스다. 제 머릿속에는 선수들 계약 연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보통 FA 몇 년 하는지 아세요? FA 하면 계약을? 보통은 4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통상적이었던 거였거든요. 롯데 아치홍 선수를 제가 계약을 했을 때 그 당시가 좀 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2+2 뮤추얼 계약이라고 해서 4년 계약이긴 한데요. 중간에 무언가를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계약을 하신 거예요. 피디님이랑. 나 우선 4년 계약 해주세요. 근데 2년 있다가 저 잘하면 출연료상 다시 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 거꾸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방송국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4년 계약을 해줬는데 2년 있다가 시청률 보고 우리도 원하면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줘. 그래서 상호가 선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안치홍 선수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허경민 선수 두산 베어스 7년 계약을 했는데 이게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긴 최장 계약이었거든요. 7년 너무 길다. 7년이었어요. 근데 4년 후에 똑같이 옵트아웃이 있어요. 근데 이때 조건이 누구한테만 있냐면요. 선수한테만 있어요. 옵트아웃이라는 거는 권리를 행사해서 이 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4년이 지난 후에 옵트아웃을 신청을 한다는 의미는 4년 지났으니까 나 다시 시장에 나갈래. 아니면 나 그냥 7년 계약 다시 나머지 3년도 그냥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대로 갈게. 아까 얘기했듯이 7년 계약을 하신 거예요. 4년 있다 방송국으로 옮기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4년 후에 재계약을 하실 때 나 이만큼 안 올려주면 나 안 할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4년 동안 좀 저조했다 내 실적이.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 유지가 되는 계약이에요. 그럼 7년 동안은 무조건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계약들을 하게 된 게 저는 사실 에이전트 제도가 없으면 사실 모르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선수들도 몰랐고 또 많은 구단 담당자분들도 이런 계약을 하자고 했을 때 다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런 계약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러고 거절당한 적도 사실 많았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사실 그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다양하게 선수한테 유리할 수 있도록 연봉 협상 들어가 보셨죠? 더 받고 싶은 사람은 내가 잘한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덜 주려는 사람은
못한 것만 얘기해.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상처받아요. 좀 감정적이 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도 감정이입해서 욱할 때가 있는데 선수들은 내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단은 사실 그 상황을 모두 아실 수는 없어요. 너무 기대치가 높거나 이럴 땐 또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선수 편에서 좀 설명을 해주면 선수들이 조금 더 유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긍할 수 있게. 네, 좀 받아들일 수 있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구단은 이런 입장에 지금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들도 조금씩 좀 똑같은 금액이라고 해도 마음이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이런 데 출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아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내 선수들의 이런 중요한 계약들을 하는데 선수 뒤에 숨는 것보다 선수 앞에서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땐 막 어느 구단에서는 재출입 금지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구단도 있는데 사실 그 구단이랑 사이 제일 좋고 막 이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 협상을 할 때나 아니면 그 과정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또 해야 될 것을 하고 저희도 다 상도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지키다 보면은 관계가 사실 나빠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저도 나름의 이제 룰을 많이 지키고 그거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 협상 룰 넘버원은 방에서 협상 이야기는 받고 나가지 말자. 그래서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은데 아유, 궁금해. 그거 다 나가면 큰일 나요. 이야기를 좀 모아놓고는 있어요. 그냥 이 일기처럼 이땐 이런 일이 있었지. 이땐 이런 일이 있었지. 팬들이 이런 오해도 하셨지. 사실 그건 이런 재미있는 뒤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오해를 다 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 오해를 풀려다가 오해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또 오해는 오해로 남아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좀 숙명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조금 대외적으로 사실 팬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또 욕도 좀 듣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좀 묻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야구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야구는 우리가 기사도 많이 보고 축구도 비슷해요. 뭐 이적도 하고 팀이 있는 사람들은 팀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팀이 없는 친구들, 골프 선수, 테니스 선수 그런 선수들은 누가 돈을 줄까요? 협찬. 스폰서. 그쵸. 협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후원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용품 같은 경우는 골프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볼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투어를 뛴다라고 하면은 이동도 해야 되죠. 숙소도 잡아야 되죠. 코치도 있어야 되죠. 뭐 마사지도 받아야 되죠. 할 게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운동선수는 돈이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에이전트를 개인 종목할 때 목표가 뭐냐면 우리 선수가 안정적으로 투어를 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그 말이라 함은 금전적으로 내가 필요한 일련의 버젯이라는 게 선수들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라운드를 돌면 라운드 피도 내야 되죠. 캐디도 써야 되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왔을 때 사실 그 비용이 있어야지만 1년 투어를 뛸 수가 있어요. 내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뛸 때 아니면 한화에서 뛸 때 내가 돈을 내고 뛸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여기는 숙소비면 다 본인들이 내야 되거든요. 심지어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와이드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럼 프랑스도 가야 되고요. 프랑스 오픈 뛰러. 미국의 US 오픈 뛰러 가야 되죠. 영국으로 또 가야 되죠. 그럼 또 혼자 가나요? 코치도 같이 가야 되죠. 그렇죠. 네, 굉장히 돈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있어서 스폰서 계약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 종목에서는 주된 업무가 될 수 있어요. 유니폼에 보면 여기 뭔가 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혹시 테니스 선수 보이세요, 양쪽에? 이렇게 붙이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후원사, 패치를 붙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출도 하고 또 거기에 엠베세더로 활동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후원사에서 스포츠 선수가 투어를 뛸 때 필요한 일정 금액을 후원을 해주시는 그런 제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입는 옷이라든지 아까처럼 쓰는 물건, 또 다는 패치 등등을 통해서 선수들은 후원을 받아서 보통 투어를 뛰고 금액을 이제 벌고. 그래서 보면은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데서 받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우승하면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도 받고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우승 상금도 있지만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개인 종목 선수들은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치를 선수들이 막 이 조건은 어떻게 해주세요. 전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서도 검토를 해드리고 또 좋은 후원사가 있으면 매칭도 해드리고
또 좋은 클럽이 있으면 또 소개도 하고 또 바꿀 때 필요한 단계가 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중간에서 저희가 조율도 하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개인 종목과 팀 종목이 좀 나눠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였어요. 전문성이 되게 있어야 돼요. 스포츠 에이전트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나 스포츠 에이전트나 해보려고. 만약에 누가 와서 나 야구 선수나 한번 해보려고. 나 교사나 한번 해보려고. 기분 나쁘지. 그러면 좀 사실 왜 우리 직업을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보면은 선수들 계약시킬 때 다 룰을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몇 년 계약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쩔 때 어떤 조건을 달 수 있고 이런 조건을 할 수가 없고 똑같이 테니스 선수도 그 룰을 다 맞춰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윈블던이라는 메이저 대회에 가면은 선수들은 흰색 옷만 입어야 되고 속옷도 흰색을 입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그 후원사 옷의 요청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잘 받았는지 체크를 하고 패치 사이즈도 정해져 있어요. 딱 양팔에 2개밖에 부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대회는 4개가 되고요. 어떤 대회는 2개가 되고요. 모자에 되는 대회도 있고요. 안 되는 대회도 있어요. 대부분 메이저 같은 경우는 모자도 안 되고 가슴도 제조사 위에는 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룰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지만 그만큼 선수가 적어도 피해를 보진 말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 리그에 대한 굉장한 전문성을 저는 지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직업이 스포츠 에이전트예요. 직업은 많죠. 그런데 각각의 직업마다 저는 전문성이 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에이전트나 한다고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진짜. 하실 거면은 인내심을 가지시고 좀 열정을 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할 자신 있으면 저는 재미있는 직업 같아요. 스포츠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사실 마케팅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용품 계약이 굉장히 선수들한테 중요해요. 광고는 사실 부수적인 수입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텐데 용품 계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선수도 많이 없고 돈도 하나도 못 벌고 그럼 시간은 또 엄청 많잖아요. 내가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맨날 분석만 하고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방구석에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보는데 스파이크 쟤네들은 저걸 왜 다 다른 브랜드를 신지?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한번 그 스포츠 용품 파는 회사를 가가지고 브랜드별로 다 사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선수들 한 200명 정도 선수들 이제 주전 선수들을 모아서 저는 어떤 스파이크를 신는지를 다 써봤어요. 나중에 이렇게 패턴을 봤더니 좀 파워 히터의 유형의 선수들은 어떤 로우보다는 약간 미드나 하이를 많이 신고 이 좀 발볼이 넓게 나오는 브랜드를 많이 신고요. 또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본 브랜드도 있는데 그 브랜드 걸 많이 신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봤던 게 이게 브랜드사마다 아무래도 발볼도 다르고 발등 높이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선호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저 사실 몰랐던 단어가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온 단어인데 가리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배트 이렇게 보면은 배트에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원래 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단어를 많이 썼었으니까 이제는 쓰면 안 되지만 그래서 뭐지 배트를 제가 오더를 다 받으면 해외에서 딱 시키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트래블 쳐서 하는데 갑자기 누나 가리방은 반만 파주셔. 가리방 아니 모르니까 아는 척은 해야 돼. 가리방 반만. 뭐지 이렇게 저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나 누가 쓰는 배팅 장갑 쓰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막 전화해서 뭐 하나만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용품은 선수들이 매일매일 쓰는 가장 가까운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이외에는 저희가 이제 미디어도 요즘은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야구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잘못 나가면 욕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협회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또 구단들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봐 주시고요. 또 선수들도 사실 미디어 출연이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지장을 거의 받지 않아요. 네, 선수들도 이미 굉장히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관리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자기의 목표가 옛날보다 많이 뚜렷했어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관리를 받다 보니까 미디어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저희 에이전시가 구단과
협업을 해서 미디어 활동도 같이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잘 공헌 활동, 뭐 기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식 행사 의전도 필요하잖아요. 또 회무 서비스, 법률 서비스, 또 요즘은 SNS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선수들이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좀 SNS로 좀 크게 사고 안 났으면 하니까 함께 좀 모니터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마케팅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어떻게 보면 남의 인생을 함께 같이 걷는 게 되는 거고, 아까 막 계약이 떠오른다고 했을 때 왜 내 인생은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제가 함께 제 인생으로 걸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시든 스포츠 에이전트가 아니어도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실 때 인내하라. 끝까지 버텨라. 버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